참된 스승이란 어릴 때는 선생님이 그저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선생님이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라는 것을. 철학자들은 선생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표현했다. 소크라테스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었다. 그 질문들은 단순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지혜를 깨닫게 했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유명했다. 그는 정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제자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 이른바 대화법이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이 제자의 사고를 깊고 넓게 만들어줬다. 결국 선생님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선생님은 제자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르침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다. 그 믿음과 응원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했다. 선생님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멘토라는 거다. 멘토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니체는 멘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좋은 멘토는 제자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남기지 않고 그들이 자신만의 빛을 찾게 돕는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철학을 배운다. 그들이 보여준 열정, 우리에게 전해준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들게 된다. 하지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다. 스승이 주는 것만으로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동양 철학에서 공자는 스승과 제자는 함께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움은 스승과 제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된다고 보았다. 즉,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동시에 스승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 제자의 질문과 호기심이 스승을 더 깊게 만들고 스승의 가르침이 제자의 길을 넓혀준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을 바라봐야 할까? 단순히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만이 선생님은 아니다. 우리 삶에서 영감을 주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모든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선생님이다. 책 속에서 만난 작가, 삶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결국 선생님이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 오늘 내게 영향을 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흔적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배움일 것이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떠오르는 기준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 그들이 해준 한마디가 내 안에서 힘이 되고, 갈림길에 설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만드는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된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의 진짜 가르침은 그가 떠난 뒤에 시작된다. 가르침은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우리 삶에 녹아들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예를 들어보자. 어릴 적 선생님께 배웠던 작은 교훈 하나가 지금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건 선생님이 남긴 흔적이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단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할 씨앗이 된다. 공자는 말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 가르침은 제자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확장된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한 선생님이란 존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볼 수도 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가르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그 과정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도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제자에게 배우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스승이 되어간다. 우리가 스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완벽함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려는 태도와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나눈 진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가르침이란 건 받는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는다.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 그 가르침은 끝없이 이어진다. 결국 선생님이란 관계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배움을 통해 만들어졌고 내일의 누군가는 오늘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이 내게 남긴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일을 시작해보자. 그 작은 나눔 하나가 세상에 또 하나의 등불을 밝힐지도 모른다.